당신이 매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신이 마시는 산소의 91%를 당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당신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아주 천천히 산소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공포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엎드려 제발 분을 풀고 살려달라고, 시키는 건 무엇든지 다 하겠다고 눈물로 애원할까요? 아니면 내 목을 조르는 그 끔찍한 손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싸울까요? 이것은 한가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려는 가벼운 심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차갑고 잔인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피와 눈물이 얽힌 거대한 생존 게임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감옥,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펼쳐서 몽골의 위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위로는 거대한 불곰 같은 러시아가 짓누르고 있고, 아래로는 거대한 붉은 용인 중국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바다로 나가는 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환경이 한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가혹한 저주를 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중국이라는 남의 집 앞마당을 조심스럽게 지나가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사서 먹고 살려면 역시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몽골이 외부 세계로 수출하는 물량의 91.4%가 오직 단 한 곳, 중국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생명줄 전체가, 숨을 쉬게 해주는 인공호흡기가 철저하게 중국의 거친 소나기에 꽉 쥐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끔찍하고 압도적인 지배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몽골 사람들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엎드려 절하며 살아야 정상 아닐까요? 자신의 밥줄과 목숨을 쥐고 있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의 인간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고 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몽골 사람들은 중국을 뼛속 깊이 미치도록 증오합니다. 거리로 몰려나와 중국 국기를 짓밟고 불태우며 핏발선 분노를 터뜨립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순간 말싸움이 아니라 곧바로 묵직한 주먹이 얼굴로 날아옵니다. 골목길 낡은 담벼락 가다 중국을 향한 섬뜩한 저주의 낙서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치는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토록 중국을 혐오하고 찢어 죽이고 싶어하는 몽골 국민의 78%가 밤낮으로 매달리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아득하게 떨어져 있는 한국과의 완벽한 경제 통합입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의 얼굴에는 가차없이 침을 뱉어버리면서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낯선 나라의 품에는 스스로 뛰어들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미친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나약한 짐승이 자신을 짓밟고 있는 거인을 향해 그토록 오만하게 이빨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 기괴하고 모순적인 현상 뒤에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민낯을 꿰뚫는 아주 무서운 심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나라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일상을 지옥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월급줄을 쥐고 흔들며 모멸감을 주는 비열한 직장 상사, 당신의 자존감과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짓밟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연인, 가족이라는 역겨운 족쇄를 채우고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 정말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도대체 언제쯤 그 질식할 것 같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아픈 취약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리적 포식자라고 부릅니다. 이 포식자들의 수법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랄해서 덫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잡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얼음집을 지어주는 척하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귓가에 대고 다정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시원한 얼음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순간 너는 저 뜨거운 태양빛에 다 죽고 말 거야.
바깥 세상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머릿속에 심어주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완벽한 심리적 지배입니다. 놀랍고도 끔찍하게도 중국이 몽골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짓이 이 수법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2016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독립된 주권 국가인 몽골은 순수한 종교적 행사를 위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밧줄을 치고 있는 포식자의 시선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이 밥을 주며 통제하던 사냥개가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을 보고 지저대는 치명적인 반역으로 보인 겁니다. 중국은 이 알량한 반항의 싹을 자르기 위해 즉각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보복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몽골이 유일하게 숨을 쉬는 국경 검문소에 갑자기 화물차 한 대당 엄청난 액수의 새로운 세금을 억지로 매겨버렸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던 철도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하늘을 나는 항공노선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석유가 들어오지 않아 거리에 자동차가 멈춰섰고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끊겨 시장의 진열대가 흉물스럽게 비어갔습니다. 양쪽 정부의 대화조차 무기한 연기해버렸습니다.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생존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는 이 끔찍한 통제 방식,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시체처럼 널려있는 병든 독성 관계의 가장 전형적인 지배수법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징벌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매달 주던 생활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거나 당신이 편하게 쓰던 물건들을 빼앗아버립니다. 비열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공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모멸감을 주는 말로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철저하게 무시하는 잔인한 침묵의 형벌을 내립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버린 당신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목을 비틀어 조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들을 진짜 악마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지배서들의 진짜 흉악한 목적은 단순히 당신의 돈이나 육체를 통제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당신의 영혼을 백지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다시 그리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국경선 바로 남쪽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에서 인류가 상상하기도 역겨운 문화적 학살을 태연하게 저질렀습니다. 2020년 가을 수천 년을 이어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몽골어 수업을 강제로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모든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중국어로 덮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언어로만 세상을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몽골인에 끓는 피의자 국가의 영혼 그 자체인 위대한 영웅 칭기즈칸마저 중화민족의 영웅으로 교과서에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 불태워버리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려는 잔혹한 영혼의 거세 작업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자기애성 포식자들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똑같은 짓을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끼는 소박한 취미나 즐겨 입는 옷차림을 교묘하고 비열한 단어로 깎아내리며 수치심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과 친한 오랜 친구나 소중한 가족들의 험담을 끊임없이 지어내며 당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외딴 섬에 가둡니다. 마침내 방어막이 모두 뜯겨나간 당신의 텅 빈 머릿속에 아주 지독하고 치명적인 맹독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혼자서 해낼 수 없는 멍청이야. 넌 너무나 볼품없고 무능해서 나 말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널 거들떠보지 않을걸. 이 끔찍한 세뇌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피해자들은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방이 높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들은 순간적인 공포에 눈이 멀어 아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도 지금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당신 역시 바로 그 바보 같은 짓을 매일매일 멍청하게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그 치명적인 실수가 과연 무엇인지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잠깐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이 질문에 가장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과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다투는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억지로 바보처럼 웃으며 그냥 참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착하게 배려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감동해서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아주 순진하게 믿었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존엄성을 진흙탕에 내동댕이 치고 구걸해서 얻어낸 그 가짜 평화는 정말로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깊고 어두운 끔찍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잔인하게 끌고 내려갔습니까? 만약 당신의 그 선량하고 착한 마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롱당한 채 이용만 당했다면 지금 당장 스크롤을 내려 댓글창에 나는 오늘 깨어났다라고 단호하게 적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그 알량한 변명과 비겁했던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직면에서부터 괴물의 목을 베어버릴 진짜 반격이 싹트는 법입니다. 다시 몽골이 겪은 뼈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무자비하게 국경이 막히고 경제의 밧줄에 꽉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던 몽골 정부는 결국 수치스럽게도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굴욕적인 맹세를 한 겁니다. 나라의 긍지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한 걸음만 얌전하게 뒤로 물러나주면 분노했던 주인이 화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밥을 줄 것이라고 멍청하게 착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인과율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피 냄새를 맡은 거대한 포식자에게 당신의 눈물 섞인 양보란 그저 더 씹어먹기 좋게 익은 야들야들한 먹잇감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스스로 꺾이고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자 중국은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쇠구들을 신고 발길질을 더 세게 날렸습니다. 그 항복으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2020년에 이르러서는 앞서 말했듯 몽골의 심장인 언어와 역사마저 더욱 무자비하게 짓밟고 빼앗아버렸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답답한 교복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로 절규하고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까지 몰려가 문화를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호소해도 괴물의 이빨은 더욱 깊게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아주 끔찍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고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방의 더러운 아가리는 더 탐욕스럽게 벌어집니다.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일수록 그들은 당신을 아무리 밟아도 꿈틀대지조차 못하는 하찮은 지렁이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처음 돌을 던지고 상처를 낸 것은 분명 그들의 짐승 같은 탐욕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매일매일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지옥으로 단단하게 굳혀버린 최악의 공범은 바로 당신 자신의 나약함입니다. 당신의 그 어설프고 병든 용서, 착함이라는 핑계로 포장한 독이 든 배려가 결과적으로 당신의 살을 파먹는 괴물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낸 주범입니다. 뼛속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당신의 심장에 가장 깊고 날카롭게 꽂히는 칼날은 외부의 적이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매번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 알량하고 비겁한 타협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통장에는 돈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권력도 없고 빠져나갈 쥐구멍조차 없는 나약한 당신은 도대체 이 거대한 괴물 앞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상대방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는 것은 영혼이 썩어버린 노예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것은 괴물들이 쳐놓은 더러운 진흙탕 싸움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드는 길입니다. 정말 기적적이고 놀랍게도 몽골 사람들은 무력하게 바닥을 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피를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힌 괴물을 서서히 피말려 죽이는 아주 우아하면서도 잔혹한 복수를 은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분노를 억누르며 집어든 진짜 반격의 무기가 무엇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있는 당신의 두 손 안에도 쥐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거인의 심장을 무참히 박살내버렸을까요? 거리에서 가짜 분노를 터뜨리며 중국인을 찾아내 주먹을 휘두르는 극단적인 단체들이 몽골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것은 결국 짐승들이나 하는 아주 하수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상대방과 악을 쓰며 다투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 감정의 스위치를 그 더러운 소나기에 쥐어주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몽골이 선택한
그리고 지금 지옥에 빠진 당신이 반드시 훔쳐서라도 배워야 할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반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짓누르던 낡은 세상의 더러운 규칙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판 뒤집기입니다. 아무런 강요도 피 묻은 칼날의 위협도 없이 조용히 몽골 땅을 밟은 새로운 구원자, 바로 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 무시무시한 장갑차와 군대를 보내는 대신 사람의 굳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드라마 한 편을 보냈습니다.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K-팝 아이돌의 음악을 들려주었고 이마트의 화려한 진열장과 맘스터친의 바삭한 치킨을 선물했습니다. 결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스스로 굳게 닫혔던 지갑을 열고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미친 듯이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중국어를 강요당할 때는 목숨을 걸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저항하던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비싼 학비를 내면서까지 앞다투어 한국어 학원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과 심리학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매력의 법칙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통쾌한 승리입니다. 무자비한 강압은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하며 뒤에서 칼을 가는 배신자를 낳지만 진정한 매력은 영혼까지 기꺼이 바치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승리의 공식을 당신의 숨막히는 지옥 같은 삶에 지금 당장 뼈저리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조종하려는 이기적이고 독해 빠진 괴물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슴에 똑같이 비수를 꽂거나 엉엉 울며 저주를 퍼붓고 밑바닥 진흙탕으로 함께 추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찬란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완벽한 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찌르며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릴 때 아무런 감정도 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텅 빈 눈빛으로 쳐다보십시오. 타인의 공포와 분노를 뜯어먹고 자라는 심리적 흡혈귀들은 당신이 아무런 반응의 먹이를 주지 않을 때 피가 말라 스스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억울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당신만의 단단하고 눈부신 제국을 벽돌 한 장부터 조용히 다시 쌓아 올리십시오. 외롭다는 비겁한 핑계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대신 낯선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당신의 모든 피와 땀을 쏟아부으십시오. 누구에게도 굽신거리며 밥을 구걸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철 같은 경제적 독립을 기필코 쟁취하십시오. 피 흘려 싸우지 않고 미소 지으며 이기는 것, 나의 가치를 우주 끝까지 미친 듯이 끌어올려 상대방을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시궁창 밑바닥에 버려두는 것, 이것이 당신이 오늘부터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가장 잔인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복수국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두 발로 우뚝 서서 찬란한 빛을 향해 문을 박차고 나갈 때 당신을 짓밟았던 그 괴물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거리를 가만히 걸어보십시오. 뺨에 닿는 공기의 온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억압과 지독한 족소의 상징이었던 중국어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썩은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길에서 마주친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의 경계심 가득하고 차가웠던 눈빛에는 봄눈 녹듯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현재 6만 명에 가까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땀 흘려 일하며 매년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고향으로 당당하게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가리켜 칙칙한 감옥이 아닌 무지개가 뜨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의 솔롱고스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것은 자신을 올가매던 거대한 지옥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고 기필코 쟁취해낸 찬란한 자유의 피 묻은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고 뼈가 시리도록 통쾌한 장면 하나를 선명하게 그려 넣으십시오. 과거에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쓰레기처럼 조종했던 그 초라하고 늙은 지배자가 이제는 저 멀리서 당신의 눈부신 뒷모습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에는 낡아빠진 권력의 채찍과 썩은 돈다발이 여전히 쥐어져 있지만 이제 그따위 장난감들은 당신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헛기침 한 번에 방구석에서 숨을 죽이며 벌벌 떨던 불쌍하고 나약한 희생양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득하고 당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거대한 우주로 다시 태어난 당신을 그저 평생 지켜만 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파먹었던 그 악당이 숨을 거두는 날까지 매일 뼈저리게 겪어야 할 가장 끔찍한 형벌이자 무간지옥입니다. 당신은 결코 남의 더러운 발밑에서 짓밟히며 소리 없이 말라 죽어가야 할 흔해 빠진 잡초가 아닙니다. 폭력과 강압은 피 맺힌 원한을 낳고 진정한 매력과 성장은 맹목적인 충성과 자유를 낳는다는 이 위대한 심리학의 진리를 가슴 깊은 곳에 콱 박아 넣으십시오. 제발 더 이상 당신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냄새나는 오물통에 방치하며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그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인간관계의 쇠사슬을 가차없이 끊어내버리십시오.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무지갯빛깔의 눈부신 새로운 제국을 지금 당장 건설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의 뼈 때리는 진실이 당신의 병든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남의 밑을 기어다니는 개가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만의 제국의 주인이 되겠다고 피눈물로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어두운 방구석에서 짐승 같은 폭력과 가스라이팅 조종에 갇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해 주십시오. 더러운 사슬을 끊어버리고 힘차게 날아오른 자유로운 하늘 위 그 눈부시게 찬란한 정상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겠습니다.